아니, 내가 이 스카이 간다고 해도 결국에 이제 회사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정도의 그런 성공이란 걸 할 수 있을까? 뭔가 우리 가족이 풍족하게 돈 걱정 없이 살고 나도 풍족하게 뭐 시그니엘 한남더일 14습관이라고 해가지고 1등급들이 시험장에서 하는 14가지 습관을 공부법으로 총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니 일단은 그 윤호님도 3번째 레슨까지밖에 없는데 14번째 레슨은 이게 좀 레슨이 이거 범교수인데요 이 정도. N수의 신 70화입니다. 수능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수능 공부 전체는 수학이 지배한단 말이 있지만 이 수능 고사장 당일은 국어가 지배한다고 얘기들 합니다. 오늘 만나볼 N수의 신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자신의 아쉬웠던 국어 성적을 재수만에 수능 국어 1등급으로 만들어버리고 공부법 유튜버이자 수능 국어 교재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막힌 사연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김범준 씨, 네. 우리 N수의 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범작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왜 범작가죠? 군대 선임들이 저를 이제 범작가라고 불러가지고 생각보다 입에 감기네? 해가지고 그냥 군대 때의 오늘 썰까지 뭔가 좀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학창 시절에 김범준 씨는 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운동을 했었어요. 수영을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서 도전을 했으나 좌절하고 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만뒀어요. 하다가 저희 때도 그때 수영이 이게 체벌이 좀 있었거든요.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의 강도가 당시 때는 그렇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이제 학교 풋살 대표.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에 막 열성적인 분이 아니어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사실 이제 부모님이 싱크빅을 저한테 엄청 시켰었거든요. 제가 이제 싱크빅을 안 풀겠다고 저희 집이 3층이었거든요. 나 저기 그 친구들이 자전거 타라고 빨리 부르고 있는데 엄마가 이거 풀면 보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고 했어요. 3층이면 뛰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다가 엄마가 얘는 안 되겠다. 네 맘대로 해라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좋아하는 운동하고 뭐 공부는 학교에서 수업 듣는 정도만. 중학교 때 뭐 학원을 다니거나 뭐 이런 기억이 있을까요? 중학생 때는 수학학원 하나 정도 다녔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근데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평범하게 노는 거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학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고등학교는 무난하게 뭐 동네 주변에 일반고를 진학을 하나요? 그쵸. 공학이었을까요? 뭐 남고였을까요? 공학이었어요. 남녀 공학. 고등학교 이제 3년 생활이 시작되는데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은 좀 어떠셨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좀 이성이란 게 생기잖아요. 미래를 고민하게 되고 집안의 사정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될까? 근데 학생 입장에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는 조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전교권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나요? 아니면 뭐 뭔가 벽에 부딪혔을까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등급도 몇 개 콕콕 있었고 제 목표는 스카이였거든요. 근데 스카이를 갈 정도는 전혀 아니었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봤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생활하시면서 학교 내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지만 사실 학교 내에서 뭐 대외 활동이나 뭐 다른 공부 여타 뭐 취미는 없으셨을까요? 게임을 이제 중학생 때 정말 한때 미쳐서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진짜 거의 한 번도 안 했어요. 공부만 몰입해서 열심히 했었었죠. 그러면 누구나 그렇듯 고3이 다가오잖아요. 첫 번째 수능을 앞두게 되는데 그때 좀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사실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면 고2 때 보통 정시 파이터로 틀잖아요. 저도 고2 때 일치감치 정시 파이터로 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은 안 나오니까. 저는 스카이를 가려고 했으니까 이거는 정시로 가야겠다 해서 고2 때 겨울방학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탐구랑 수학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것들은 뭐 어느 정도 하면 다 잡히더라고요. 국어가 진짜 육모 때도 3등급이 나왔고 부모 때 3등급, 수능 때도 제가 3등급을 받았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마의 등급이잖아요. 그렇다고 많이 못하는 등급도 아닌데 그렇다고 1, 2등급 만점으로 진입은 할 수 없는 딱 그 이제 벽에 걸리셨는데 그 당시 첫 번째가 2020학년도 사실은 그 전해가 바로 엄청난 불국어였고 그 다음 해였거든요. 첫 수능 때 좀 기억, 좀 잔상이 남아 계신가요?
있을까요? 첫 수능 때 네. 그때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첫 수능 때도 거의 비문학 한 지문을 다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막 엄청 한다고 노력했는데도 수능장에서 한 문제가 남아버리니까 예.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수능장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나 이 시험이 나의 커리어 하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치잖아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6구모는 그랬지만 수능은 다르지 않을까? 왜냐면 수능은 깔끔하니까 답도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까? 명쾌하게 나에게 답이 다가올 거다. 이런 이제 헛된 희망을 꿈꾸셨군요. 네, 맞아요. 예. 아주 헛된 희망이었고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보는데 전 사설 모의고사 푸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수능 날에 또 제 기억에 남는 썰이 허수들일수록 좀 퍼포먼스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샥 넘기면서 빨리 푸는 척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제가 잘하는 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갑자기 감독관이 제 옆으로 오더니 제 옆에 친구한테 눈 돌리지 마세요. 이거를 연속 3번을 말했어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본인이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적들은 본인이 좀 원하는 만큼 그래도 나오셨어요? 다른 성적도 잘 안 나왔어요. 수학이 2등급, 그 다음에 영어가 3등급 나왔었고, 그 다음에 탐구 하나가 1등급, 하나가 4등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제 범준 씨께서 원하는 곳을 가기에는 정시로도 역시나 좀 부족한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잘 포장하면 국어 때 뭔가 전략을 사용해 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까고놓고 보면은 이제 빌런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리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그렇죠. 많이 나진 않았어요. 많이 나지 않았죠? 이러면 이제 뭐 강제 재수니까 수시를 아예 안 쓰셨어요, 그러면? 논술을 또 썼어요. 논술. 쓰면 어떻게 되죠? 광탈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누군가 묻지만 저희는 아니었어요. 결국 이 정도 성적으로 문과 논술 최저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수행 열차를 탑승을 하게 되시는데요. 재수를 하게 되었을 때 주변의 어떤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친구들이랑 연락을 아예 안 했었고, 그다음에 부모님 입장에서도 뭐 한번 해봐라 정도였고. 근데 또 저는 제일 죄송했던 게 저희 집이 그렇게 막 부유한 집안이 아닌데 달에 못해도 한 50만 원 이상씩은 깨지는데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제가 뭐 한다고 했을 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바로 그러면 수능 끝난 뭐 직후에 시작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뭐 보통 한 2월쯤까지 조금 쉬시다가 거의 바로 찔끔찔끔씩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한 건 2월? 네, 역시나 목표는 뭐 스카이로 동일하셨겠고요. 재종반을 다니셨나요? 아니면 뭐 독재학원을 다니셨나요? 아니면 그냥 뭐 독학을 하셨을까요? 저는 독학재수학원. 뭐 울산 주변을 좀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뭐 네, 울산 대성학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차를 저희 집 앞까지 버스로 태워 보내는 거여서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성인이 된 나이에 대학 간 친구들도 있고 이럴 텐데 독재학원 내에서 좀 심정은 좀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우울했죠. 제 친한 친구들이 다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엔 나름의 뭐 열등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생각이 사실상 재수 초반에는 잘 안 들었어요. 초반에는 정신없이. 내가 이전 수능에서 잘못했던 게 뭐였나를 분석하고 막 정신없이 하루에 막 12시간, 13시간 공부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5월쯤 돼가지고 대학 축제 시즌 오고 그러면 약간 싱숭생숭해지잖아요. SNS상으로 친구들의 좀 전 그 카톡 프로필로 자주 봤어요. 어떤 프사들이 좀 목격이 됐을까요, 당시에? 그때 약간 이제 뭐 클럽 아니 죄송한데 의 조명 같은. 저는 근데 사실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 드라마 속에서 본 클럽의 모습. 근데 그게 아마 뭐 술집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 스스로 세계를 각색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역시나 포장하면 각색인데 까놓고 말하면 망상에 가까 망상이죠. 정말 조커의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육모 직전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육모 때 전체에서 3개인가? 2개를 틀리고 전부 다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뽕에 찬 거죠. 그리고 그때 되니까 회의감이 확 몰려와서 내가 이 스카이 간다고 해도 결국에 이제 회사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정도의 그런 성공이란 걸 할 수 있을까? 뭔가 우리 가족이 풍족하게 돈 걱정 없이 살고 나도 풍족하게 뭐 시그니엘 한남더일 죄송한데 범준 씨 갑자기 억만장자로 넘어가는 거의 좀 망상이 지속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라 말했냐면 엄마 우리 집안 사정을 봤을 때 내가 돈을 빨리 벌어야 될 것 같다. 나 그냥 이 재수 그만하고 사업이나 해볼까? 와, 그 당시 정신이 나갔었나요? 그 당시 제가 근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붕어빵 장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붕어빵이요? 왜냐면 저희 집 주변에 붕어빵이 팥맛이랑 바닐라 맛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닐라요? 슈크림 맛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했던 게 고구마 무스를 넣어서 만들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지금은 붕어빵 안에 뭐 다 넣잖아요. 피자도 넣고 뭐 다 넣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 틀이랑 기계랑 뭐 얼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사업 아이템을 봤었는데 부모님이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차에서.
아, 그 얘기를 이제 차 안에서 하셨는데 그래서 먹고 있던 햄버거를 뺏길 뻔하다가 생각만 하고 있는 거다. 그런 꿈을 꿨었다. 정도로 이제 돌리고 빨리 학원으로 달려 올라갔었죠. 야, 이게 이제 수능 국어 공부법 유튜버가 아니라 붕어빵 장사 유튜버가 좀 될 뻔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부모님의 반응을 보고 다시 수능에 좀 정진하십니까? 그날 이제 저희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이제 회의가 열렸어요. 얘가 좀 반쯤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저한테 설득을 하셨던 게 너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고 수능까지 육모니까 얼마 안 남았지 않냐. 조금만 달려가지고 일단 끝내놓고 그건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자. 결국에는 그 논리에 납득을 해서 12년 동안 그래도 중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공부했던 거에 결과는 한번 딱 최선을 다해 찍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하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합의가 나름 빨리 좀 되셨고 두 번째 수능을 이제 목도를 하게 되십니다. 두 번째 수능 좀 그 현장 기억이 나세요? 재수 때는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실패하면 삼수는 그냥 말이 안 된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발의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국어 풀 때 저는 시작하자마자 안 하고 눈 감고 1, 2, 3 하고 저만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풀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옆에 있는 친구가 바로 넘겨버리면 같은 번호대를 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얘가 먼저 넘기면 내가 선지를 보고 있다가도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저는 저만의 시간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국어 풀 때 잘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다음에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요. 저도요. 예. 이게 긴장하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육모 구모 때도 갈 뻔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좀 줄일 수 있는지. 그 급동을. 예. 핫팩을 사요. 핫팩을 좀 데운 다음에 그거를 배에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그러면 배가 좀 따뜻해지면서 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과목들도 좀 그냥 무난하게 끝내셨나요? 아니면 뭐 과민성 대장증이 좀 이어졌을까요? 이게 사실 제가 수학 때 화장실 한번 가가지고 아니 죄송한데 핫팩 방법은 그냥 사기인가요? 왜냐면 국어를 그렇게 치고 나니까 긴장이 다 풀린 거예요. 원래라면 국어 끝나고 화장실 한번 갔을 텐데 괜찮은데? 그렇게 수학을 딱 치니까 수학 때 이게 신호가 온 거죠. 그게 생각보다 멘탈에 영향이 크더라고요. 이 정도면 벌써 스카이는 뭔가 좀 물 건너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아무리 잘 봐도 이게 지금 나머지 학도는 그냥 좀 무난하게 뭐 끝내셨을까요? 네, 나머지는 그치 일단은 또 한번 드랍을 하고 왔으니까 이제 끝나시게 되십니다. 어쨌든 두 번째 수능도 참 우여곡절 끝에 재수 생활도 끝내셨는데 재수 때 논술을 쓰셨죠? 재수 때는 논술 안 썼어요. 왜냐면 재수 때 논술 안 썼던 게 재수 공부만 하기도 벅차다. 진짜 상남자 중에.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좀 아까웠어. 논술 학원비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자 그러면 고성적으로 이제 정시를 쓰셨는데 원하는 스카이는 좀 멀어졌을까요? 많이 멀어졌었고 제가 그때 했던 게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였어요. 그 정도 라인에 정시 성적이 나오셨고 어쨌든 수능국어는 1등급을 그래도 받으셨습니다. 3등급에서 재수만 1등급을 올려내셨고 통합 선택 전 마지막 2021 수능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쓰시고 뭐 3개 다 붙으셨어요? 아니면 뭐? 3개 다 붙었어요. 3합.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근데 사실 좀 쓰셨네요. 상향도 안 쓰고. 재수 때 또 그렇게 됩니다. 전 사실 이게 빨리 이걸 하고 다른 데 좀 도전을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네. 어쨌든 그러면 그 대학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 한양대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십니다. 한양대 이제 서울 캠퍼스기 때문에 상경을 하고 대학생활 이제 시작을 하실 텐데 문제는 말이죠. 김범준님은 본명보다는 범작가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시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 판매 내에서 엄청난 결과를 이룩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붕어빵이 아니라 수능국어 공부법 교재를 제작을 했어요. 대학생활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수능이 끝나고 몇 달 뒤에 군대를 바로 가는 결정을 했어요. 아니 정말 대학교 1학년 생활이 고팠을 텐데 전 안 고팠어요. 남들과 다르게 이제 성공을 하려면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가도 역량가 있게 보낼 것 같지 않았어요. 빨리 그래도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서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가장 가성비 좋게 군대라도 처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들 이제 남자분들이 머릿속은 생각은 하지만 인생 내에서 실제로 실행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행동력 있게 추진을 하셨고 군대 내에서 좀 생각이 난 장면이라든가 좀 썰이 있을까요?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훈련소 때 군대에서 사실 내가 국어 강사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때? 왜냐면 훈련소 때 어떤 친구랑 얘기를 어떻게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PT 트레이너를 꿈꾸고 대학은 안 나온 친구였는데 제가 당시에 정말 붕어빵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 관련된 책도 되게 많이 읽어보고 경제 경영 관련된 책을 그 훈련소 때도 5권을 들고 가져왔거든요. 아주 독파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 친구한테 제가 컨설팅을 해줬어요. 너가 국내 최고의 PT 트레이너가 되려면 이런 루트를
거치면 될 것 같다. 아니 죄송한데 본인 붕어빵 장사 하려고 하시는데 PD들하고 뭔 관련? 루트는 비슷하다. 결국에는 고객 만족이다. 막 설명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제가 한 30분 정도 말했을까요? 딱 이렇게 주변을 봤는데 그 훈련소 내에 있는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제 얘기를 듣고 있었던 잘 거예요. 봤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말하는 거에 흡입력이 있나 보다. 학창 시절에는 발표 같은 걸 했을 때 네네.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아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군대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나이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살아온 배경도 다른데 그 사람들이 내 말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다고? 비교를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게 재능이라는 건가? 결국에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의 본질은 내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치가 커야지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잘 지속될 수 있다. 예, 예. 그럼 내가 지금 21살, 22살인데 예. 여기에서 내가 지금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뭐지? 수익화할 수 있는 가치가 뭐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국어를 내가 성적을 드라마틱하게 올렸던 이 경험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말도 잘하고 이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고 방향을 좀 틀게 된 거죠. 그럼 저녁 뒤에 뭐 바로 뭐 움직입니까? 뭐 책부터 씁니까? 아니면 뭐 교재 준비를 해요? 군대 내에서 첫 베스트셀러 책이었던 국정원 독서편을 쓰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 첫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예. 같이 이제 정말 원고 작업을 해보자 해서 원고를 쓰기 시작했던 거죠. 와. 군대 내에서. 어쨌든 군대에서 이런 생활을 겪고 이제 저녁 뒤의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럼 저녁을 언제 하셨었죠? 2022년에 했었죠. 그럼 대학교를 그럼 다니면서 그거 어떤 과외가 또 이어집니까? 아니면 뭐 전역을 하고 네. 바로 회사로 들어갔어요. 마케팅 회사를 들어갔어가지고 네. 거기에서 1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어요. 저는.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사업책을 많이 읽었다 했잖아요. 네. 그걸 보다 보니까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다. 그 대학은 합격하고 나서 회사 생활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드디어 간 거죠. 와 그럼 지금 휴학 상태. 그쵸, 지금은 휴학 상태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회 경험을 굉장히 또 빠르게 하시고 결국 최종적으로 현재 단계인 이 공부법 유튜버 이제 그 다음 개설을 합니까? 회사 다닐 때도 조금씩 올렸는데 네. 그렇게 많이 올리진 못했어요. 본인이 그러면 범작가로서의 그 유튜브 닉네임을 알릴 수 있었던 뭐 영상은 좀 기억이 나세요? 그때 아마 첫 영상이 지금 당장 끊어야 하는 최악의 공부법, 국어 공부법 책 추천 해가지고 결국에 제 책 추천이었는데 되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40만 넘게 조회수가 나오면서 네. 그때부터 제 국정원이라는 책이 많이 소개가 되기 시작하고 정말 내용도 좋았던지 보통 이제 유튜버들이 영상 올렸을 때 한 번 빵 팔리고 끝나잖아요. 네. 제 책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입소문을 타고 좀 팔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교재집필을 계속 또 지속적으로 수능 전까지 하고 계신 그런 삶입니다. 10대부터 20대까지 인생을 간추려서 들어봤는데 우여곡절도 많았고 정말 한다면 하는 남자. 네, 정말 꽂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들이박는 네, 그것이 지금의 어떤 그 성공 비결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집필하신 교재는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고등학생 생활 때나 재수 시절의 어떤 그 모습들도 굉장히 궁금한데 관련된 자료를 좀 보면서 좀 토크를 이어나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김범준 씨? 네. 책들이 좀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데 야, 이 정도면 쓰다가 뭐 실핏줄 터지지 않나요? 이걸 다 지금 01년생이신데 작업량이 상당하십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일단은 교재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김범준 씨가 말씀해 주신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주작은 없었는지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좀 입시 쪽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바로 가시죠. 고등학교 졸업 당시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실례지만 이때 몸무게가 어느 정도? 그때는 72kg였는데 지금 이제 불어났죠. 이것만 하다 보니까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2017학년도 소통 공감회장, 학교장 학생회 임원 간담회. 제가 전교 회장을 사실 했었거든요. 예.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찍었던. 사실은 재수 때의 느낌들이 좀 궁금한데 제가 사실 재수학원 다닐 때는 사실 재수하면서 막 기념샷을 찍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짐 빼고 수능 직전에.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기념샷 하나 찍자 해가지고 실례지만 그 손 모양을 보면 좀 오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내면의 악마가 예. 성적표 사진도 한 장 가져오셨는데 야 2021학년도 대학생학년시험 9월 모의평가 그러니까 이거는 재수하는 해의 9월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때 고점을 찍으셨던 것 같아서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학 나영 쌍윤이셨어요, 그죠? 사실 또 쌍윤이 재지문 독해가 많기 때문에 국어적으로 좀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또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영어만 제외하고서는 다 1등급을 맞아낸 보승입니다. 수능은 요 등급보다는 좀 미진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르비에 이렇게 후기를 남기셨다고요? 맞아요. 원래 저는 처음에 이제 제 책을 썼을 때부터 어느 정도 성적 인증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가 제가 이번에 이제 오르비로 출판사를 옮기면서 오르비에도 한번 제 소개 겸 성적이랑 함께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글을 쓰셨고 당시에 이제 수능까지 국어 1등급을 쟁취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실 본업이죠. 범 작가, 그야말로 이제 글 쓰는 분이고 어떤 글들 썼는지를 지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1등급을 정말 원한다면 국정원. 야, 정말 제목도 참 자극적이고요. 총을 사실 강력합니다. 교재가 딱 봤을 때 어떻게 국정원으로 짓게 되셨나요? 일단은 저는 뭔가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입에 좀 잘 붙어야 된다. 그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네. 이제 GPT한테 쫙 돌려봤죠. AI 도움을 받아서. 국가 기밀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된 게 국정원. 이 책이 그러면 이제 현재로 좀 판매량이 뭐 가장 높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요? 누적 판매량. 맞아요. 누적 판매량은 이 예. 책이 가장 높습니다. 독서편이고 이제 문학도 있으시고요. 사실상 이제 책 한 권으로 공부를 해도 안 오르는 3, 4등급들을 1등급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책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고3 때 인강 예. 중독자였거든요. 그때 제가 막 인강 들으면서 배운 것들, 그 다음에 재수 때 수많은 선생님들 보면서 들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14습관이라고 해가지고 1등급들이 시험장에서 하는 14가지 습관을 공부법으로 총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니 일단은 그 윤호윤호님도 3번째 레슨까지밖에 없는데 14번째 레슨은 이게 좀 레슨이 이거 범 교수인데요 이 정도. 이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무의식적으로 한 4-5개는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명시지로 바꾼 거죠. 그런 14습관을 바탕으로 한 어떤 교본 같은 국어 공부의 그런 이제 교재가 되겠습니다. 아니 범 작가님 잠시만요. 이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노베편을 해서 이 총알을 만들고 이제 일반편으로 가서 총을 쏴라. 와 노베편에서 열쇠를 만들고 문학편에서 자물쇠를 열어라. 노베이스 용기 좀 더 두툼해요. 이걸 한자 한자 다 쓰셨다라는 거죠. 제가 정말 한자 한자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 조교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썼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그림도 제가 거의 다 그려가지고 디자이너 분께 야. 그러니까 정말 수능 국어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에게는 교본 같은 교재가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설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무튀튀한 교재들이 쭉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네. 기출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건 기출 문제집이고 제가 네. 이거를 찔끔찔끔 쓰기 시작해서 완벽하게 완성하기까지는 4년 정도가 걸렸어요. 와 2년 만에 20만 부 판매 시도를 기록한 국정원식 기출 문제 해설. 이 정도면 수험서에서 20만 부라는 기록은 좀 어떤 기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냥 일반 예스24나 교보에 있는 책들 중에 네.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음으로 거의 가장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그 시기만 집계를 한다고 하면. 이 정도면 학원을 차리시는 게 빠르지 않나요? 학원에서 붕어빵을 주는 게 더 빠를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야, 20만 부 대단합니다. 엄청난 판매량. 지금은 한 30만 부를 향해서 가고 있어서 여기가 이제 해설인데 모든 시리즈 해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한 문장 단위로 했어야 하는 생각들을 전부 다 제가 적어놨어요. 이 생각만큼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읽든. 근데 이거를 그냥 생각이면 의미가 없어요. 등급이 낮은 학생들의 시선에서 이 학생들이 이 문장을 어떻게 처음에 보고 느꼈을까.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어려운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은 좀 어렵다. 제가 써놓기도 해요. 근데 그런 식의 해설이 제가 처음에 국정원을 냈을 때는 없었어요. 이렇게 한 문장 단위로 해설을 하는 책조차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최초였고 저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그때 국어 3등급이었으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근데 나는 이 문장을 읽다가 이 문장에서 막혔는데 이 문장을 그냥 이거 이런 뜻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내가 이 문장을 봤을 때 어떻게 이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 마인드 리딩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근데 거기에서 장벽이 딱 막혀가지고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뚫어줘야 돼. 그러려면 당연히 섬세하게 한 문장씩 건드려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작업을 왜 못하냐면 강사가 직접 다 써야 돼. 왜냐면 자기 수업 방식대로 이렇게 마인드 리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문단을 윤문하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처음 읽었을 때 잘 읽히게 쓰는 글 실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전 기출도 아니고 핵심 기출만 다 모은 건데도 거의 4년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른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려도 이걸 진짜 어떻게 했냐 그런 반응이 많았어요 정말로. 정말 그 4년의 세월들을 농축시켜서 이 책 안에 다 담았고 이게 정말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흥분 상태의 기분을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찐찐텐이 나와버리면서 이것만큼은 내 모든 것을 걸었다. 이게 좀 정말. 옆에서도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구매를 하신 학생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준 씨, 저희가 과거 자료도 좀 살펴봤고 이제 쓰신 교재를 좀 봤는데 계속 좀 얘기를 해오다 보니까 좀 목이 타는데 간단 이제 다과 정도로 좀 토크를 좀 마무리해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범준 씨, 네. 제가 좀 그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범준아, 네. 우리 엔수이신 그 출연 친구들한테 작은 늘상 선물을 주는데 아무래도 교재 작업하고 뭐 밤샘 작업도 많고 이럴 것 같아서 좀 비타민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먹자. 네.
지금 구독자 그래도 한 거의 16만? 네. 사실 수험생 대상으로 하는 진짜 공부 유튜버는 내가 아니라 너야. 공부를 가정한 코미디 쇼에 가깝지 이게. 시간 남을 때 뭐 하는 게 있어? 뭐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있구나. 넷플릭스 보면서 사귄 좀 됐어? 한 2년 좀 넘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2년? 그럼 이제 뭐 결혼이나 이런 생각. 그쵸, 당연히. 어른이네. 야, 형이네. 말을 너가 놔 그냥. 형님. 혹시 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정도는. 회사에서 마케팅 회사? 네, 마케팅 회사에서 야, 마케팅 배우러 간 게 아니라 살아낸 기술 배우러 갔네. 마케팅의 정점이 사랑이거든요. 그거 알려줘. 마케팅의 정점이 어떻게 사랑이야? 그 마케팅을 배우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그 인간을 이해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랑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야, 진짜 나 이거 모르고 이제 20세 허송세월로 보냈네. 나 연애 경험 별로 없어. 근데 이제 공부법 교재라든가 이제 기출문제 이제 해설도 쓰고 이러는데 이게 사실은 이러면은 거의 강사랑 가깝지 않나 이렇게 싶긴 한데 학생을 지금은 가르치고 있나? 지금은 따로 뭐 가르치고 있진 않고 이제 상상모의고사랑 협업해가지고 해설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강사는 아마 내년 커리로 운영. 진짜? 내년- 2027 데이부터? 딱 그러면 이제 그 바뀌기 직전이네. 그쵸. 이거는 또 다른 또 최연소 느낌이 나네. 국어가 사실은 딱 보면 판이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 이게 30대 분들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20대에 또 등장은 이거 뭐. 근데 내가 봐서 자신 있어 할 것 같은데? 어때? 이게 강사분들은 또 그게 있잖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이 진짜 크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있고 약간 어떻게 쫄려? 아니 약간 좀 너무 거만하게 보일까 아니 야 너 아까 뭐 한남도이라고 막 이미 거만은 다. 상징적인 의미였고 지금 꿈이 뭐야 그러면은? 사실 어, 지금 꿈은 싸우죠.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즉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전 꿈이 있어요. 그 가치는 결국 국어 성적을 올리겠다라는 거. 반드시 올려내겠다. 왜냐면 물질적인 게 목표가 되는 순간 반드시 엇나가게 돼 있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한남도에서 살고 싶다 뭐 그래서 잘 내가 여기 집중하면 언젠가 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결혼 생활 한남도에 언젠가. 강사 생활까지 여러분들 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수능 국어에 몰입했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를 물어보고 싶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대한민국 현재 수능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 이거는? 저는 진짜 제가 재수 때 깨달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뭐냐면 글을 피상적으로 읽고 넘어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근데 피상적으로 읽어도 문제가 맞춰지거든. 그게 비극인 거야. 근데 절대 보기 3점 그 사고력을 측정하는 깊게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 문제는 또 틀린단 말이죠. 근데 학생들이 이걸 틀렸을 때 극복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근데 극복 방법은 결국에는 그 피상적으로 읽어 나가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정말 내가 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 단어, 이 문장 안에 있는 단어와 이 문장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내가 완벽하게 뭐 그림으로도 그려서 설명할 수 있고 더 공부를 못하는 학생한테도 청산유수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말처럼 보이는데 실제 공부 현장 으로 가보면 네.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없어요. 왜냐면 양이 많잖아, 양이. 그냥 그거 뭐지? 해설지. 그러고 난 이해했다 착각한 거야. 그 이해하는 길을 내가 머리 터져라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수학은 식이라는 걸로 길이 어느 정도 길목이 정해져 있어. 그쵸. 근데 국어는 이 길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목 하나하나를 세워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연설은 잘 들었어. 본인만의 또 시간의 방에 들어가서. 다만 근데 그런 과정들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남은 60일 국어 공부 좀 학생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말한 거는 사실 수능 전날까지도 이걸 해야 돼요. 이게 가장 본질이에요. 이게- 시험 직전까지도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깊이 있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이거 플러스로 당연히 시험 운영적인 것도 당연히 연습을 해야겠죠. 근데 수능 전날이 다가올수록 애들 이걸 안 해. 갔다가 됐어. 다음 질문. 그리고 수능 다가올수록 급해지잖아. 뭐라도 머리에 쑤셔 넣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 짓을 하니까 그게 도움이 안 되는 시간이 되는 거야 그게. 정말 마지막으로 2016 데이브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께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능 얼마 안 남았고 되게 하루하루 마음이 싱숭생숭할 거예요. 근데 60일이라는 기간이 정말로 생각보다 긴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게 변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도 잘 참고하셔서 최대한 과정에 충실해서 후회 없이 이 입시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NCT 70화 범작가님이었습니다. 자, 범작가님의 강사 데뷔 파이팅!